대천은 협상을 통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곳에서 무참히 짓밟힌다면 그 굴욕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은비는 대천의 뜻을 확인하고는 양쪽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리고 협상은 은비가 주관했다. 연합청군 측에서는 대천을 위시해서 그와 비슷한 급의 다른 행성의 전신들이 몇 명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광가 3 건강천에서는 대세지가 천추를 데리고 나왔다. 한참 선배이면서 화음과 재석에 밀려 운신의 폭이 좁아진 그를 이번 기회에 대우해 주려는 의도 같았다. 은비는 양쪽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상의 자유와 전파를 연합군 쪽에서 인정하게 했고, 대신에 건강천 쪽에서는 회로망의 축소를 통한 타 문화에 대한 배려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연불은 2차 포교의 수단으로 쓸 것을 서로 합의했다. 기존처럼 이곳저곳에 연불을 틀어 불도 문화로 치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정 공간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킨 것이었다. 자, 대천상제님, 그리고 원로 천조님들, 사연이 어떻든 간에 이곳 금강천까지 오셨으니 며칠 푹 쉬며 술 한잔 걸치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에는 운치 있는 것도 많고 진귀한 선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하하. 대세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주연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다. 쟤는 한 번 마셨다 하면 적어도 한두 건 비워야 성에 차는데 어떻게 그만한 선주를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허. 대천이 어깨를 쫙 펴면서 마치 자신이 말술이라도 되는 양 한껏 호기를 부렸다. 그러자 옆의 천신들이 그의 말에 호응을 하며 껄껄 웃어댔다. 은비, 그는 이번 전투를 겪으며 대세지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의 운명은 그 이후 가파른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100여 년 뒤에 대세지가 도리천을 방문하면서였다. 일전에 원대 광불의 도움을 입어 대세지는 미타천에 호법부를 세울 수 있었다. 그때 대세지는 원대 광불이 있는 도리천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광과 천단이 안정되자 호법 7명을 거느리고 그것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때 은비 역시 운 좋게도 대세지 일행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은비는 도리천에서 천지공사란 새로운 문명 교화 기법을 접하면서 크나큰 감명을 받게 되고 원대광불 역시 문무를 겸비한 데다가 해명마저 출중한 은비를 눈여겨보게 됐다. 대세지는 도리천에 몇 달간 머무르면서 호법부를 두는 방안에 대해 궁고했고 임시 방편으로 호법 3명을 남겨두고는 건강천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은비는 그곳에 좀 더 머무르면서 원대광불이 주도하는 천지공사를 살펴봤는데 특히 도리삼 행성이 개벽 시점으로 진입하면서 볼거리가 더욱 많아진 것이 호기심을 부추겼다. 은비가 이토록 문명 교화에 관심을 나타내자 원대광불이 그를 따로 불렀다. 어떻습니까? 지켜보니 천지공사란 것에 흥미가 생깁니까? 원대광불이 법당 한편에 마련된 좌대에 앉아 입을 열었다. 문명이란 것은 무위로서 진화하다가 저절로 완성을 이룬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그렇게 방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은비는 수차례 입은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어조에 흥분이 서려 있었다. 물론 무의만한 공사의 기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번은 자기를 써야 할 때가 있지요. 그 자기가 곧 천지공사이며 이로써 문명의 진화는 샛길로 새지 않고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허. 원대광불님, 사실 제 고향별인 광가 4 비사천만 해도 문명 완성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참극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다만 천지공사가 있었다면 그 피해를 극소화하고 훨씬 오래전에 번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큰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더 그 기법을 살펴볼 수 있겠는지요. 은비는 간곡한 어조로 오래된 기억을 들춰냈다. 이왕 관심을
두실 바엔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원대 광불이 뜻밖의 제언을 해오자 운비의 동공은 크게 벌어졌다. 말 뜻을 보면 한 식구가 되자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개벽가의 일원이 된다. 그 말은 원대 광불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운비는 너무나 갑작스런 제안이어서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으로 봐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운비는 수락하고 싶은 심정을 우에서 표현했다. 전제공사 역시 문화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공사신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허허. 원대 광불이 일이 나오자 운비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운비는 즉시 무릎을 꿇고 앉아 개백가에 몸담을 뜻을 표했고 원대 광불은 이런 것을 매우 흡족하게 맞아주었다. 그날 이후로 운비는 여러 벗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원대 광불을 도와 문명 완성을 주도하던 천신으로는 원상 로사를 비롯해 수운과 진무, 용호 등이 있었다. 운비는 이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천지공사의 정신과 기법을 익혀나갔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만한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문물을 겸비한 운비였기에 그의 족적이 미치는 반경이 사뭇 컸고 그러다 보니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도리 천단이 점점 개척되어 거대 천단으로 자리매김을 해가면서 업무는 많아졌고 결국 천궁의 관료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운비는 다수의 추천을 받아 천궁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총사의 직책에 오르게 되니 이때부터 그를 일러 배달총사라 부르게 됐다. 여기서 배달이란 박달의 뜻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란 뜻이 담겨있다. 배달총사가 된 운비는 이후 원대광부를 보필하며 뭇행성의 문명을 교화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는데 이런 그가 먼 훗날 도솔 1지구로 원정오게 되면서 동북방의 어느 한 민족과 각별한 인연을 짓게 된다. 이때의 이름이 자부이다. 자부, 배달국 치우천왕시대의 선인이며 대학자이다. 그는 계승되어 내려오던 신선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사막 내문을 누를 황자 황제 헌원에게 전해 동양 철학의 근간을 세우게 했고 제자인 기백에게 의술을 가르쳐 동양의학의 초석을 다지게 했다.